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또다시 하락으로 가는 등 변동성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재확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단기 랠리를 줄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과연 이번의 반등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들 잡아주세요. 네,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은 결국에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FOMC 의사록 확인 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 모두 0.2에서 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식이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루시드가 5.7% 상승했고 리비안이 10.4% 급등을 했는데요. 1분기 대비 차량 인도가 4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같은 경우에 테슬라하고 대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도 차량이 늘어나면서 호조를 보인 것은 결국에는 테슬라는 중국 공장 락다운이 영향을 미쳤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전기차 공장이 있어서 인도량을 순조롭게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어드 증권에서는 생산량 증가세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에서는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7월 FOMC에서 50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경기 둔화도 각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장이 느려져도 결국에는 물가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MF 총재는 23년 내년이죠.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힘든 해가 될 것이지만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이 세계 경제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지만은 물가 통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의 긴급함과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성장 둔화는 지불해야 할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은 인플레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난이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4에서 5%로 서둘러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단기간에 고통은 커지겠지만 그것이 이제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기술적 침체에 지금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불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고용시장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이제 FOMC 의사록이 확인이 됐고 이에서 파생된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로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주요 일정 중 하나였죠. 이번 주에 네. FOMC 의사록이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 지수가 이게 공개된 이후에 상승된 것은 기존의 내용이 좀 나왔다 이런 부분일까요? 우리가 별다르게 크게 내용 없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네. 일단 확인하고 지수가 이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럼 연준이 경기 침체 각오하고 7월에 그냥 75bp 정도 인상을 단행하겠죠? 역시 계속 말씀드렸는데 CPI 네. 봐야 돼요. CPI 보고 이제 네. FOMC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PI를 본 다음에 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네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들도 계속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그러면 전 세계가 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IMF 총재의 멘트도 있었고, 네. 그럼 지금 보면은 IMF 측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결국엔 또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달에 결국은 좀 더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세계 경제 침체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성장을 결국에는 낮은 성장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멘트들 몇 가지 보니까 마켓워치 쪽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또 견조하다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는 시각, 요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침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마켓워치 측에서는 고용시장 견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 지금 이 마이너스 미국 경제 GDP 성장률 마이너스 1.6%로 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이지만 3분기, 4분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 무역 수지 적자는 결국에는 소비가 견조하기 때문에 네. 수입 물품을 많이 수입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었는데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인가요? 비레크만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공급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잘 안 잡히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뭐 기준금리를 4에서 5% 사이로 갖다 놔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번 FOMC 회의록에서도 뭐 이야기한 거 이런 부분에서도 힌트를 얻어봤을 때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나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네. 조금 견해가 지금 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 상단치가 지금 한 뭐 내년 정도에 한 4%까지를 보고 있었지만 네. 지금 조금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한 3.3, 3.4 정도로 지금 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침체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 폭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아니면 뭐 빠르게 올린 다음에 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측도 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금리 상단치가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CPI 지수 확인하면서 연준 행동이 바뀔지는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유가도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꺾이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려감이 하반기쯤에는 좀 덜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네. 과연 유가 말고 나머지 쪽에서의 뭐 어느 정도로 뭐 속 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인플레가. 네. 저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뭐 7%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는 또 않을 것도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뭐 결국은 하단은 한 7%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단이 7% 정도의 물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종목별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볼게요. 오늘 리비안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2분기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고 또 1분기랑 비교했을 때 72%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테슬라 인도량을 보고 비슷하지 않을까 전기차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테슬라는 중국 공장의 락다운 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대로 지금 차량 인도를 뭐 순조롭게 뭐 자기네들이 예상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도 약간 좀 테슬라랑은 개별적인 행보를 보일까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그럴 가능성은 있죠. 테슬라 대비 훨씬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네. 좀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리비안만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뭐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 빠지는 폭은 조금 적게 빠질 수는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국내 시장에 또 이슈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10원을 이제 왔다 갔었잖아요. 맞아요. 꺾일 수가 있을까요, 환율이?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네. 원달러 환율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 갭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역외 환율 시장에서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한 8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는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조금 만약에 상승하더라도 좀 큰 폭으로 좀 내려오면은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마감을 했으면은 시장도 그렇게 안 흔들렸을 것이라고 네. 보고 갔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갭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과의 연동성은 아예 없어졌고 네. 물론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연동성이 그쵸. 있어요. 네네. 연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연동성은 없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리스크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이 못 가는 게 아닐까. 저번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지수의 네. 상승도
제한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어떤 리스크를 정확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결국엔 금융 위기의 리스크가 잠복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네. 결국엔 미국하고의 금리 추월이 역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본 유출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뭐 인플레이션 더 높아지고 그냥 국내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한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악순환의 네. 고리가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원달러 환율 시장도 또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이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짚어주셨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실 전망 자체가 약간 또 선방했을 거다 이렇게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좀 줄까요? 지금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는 삼성전자는 뭐 3조에서 4조 정도 3에서 4조. 감익이 네.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그거보다 괜찮으면은 뭐 시장 뭐 삼성전자 자체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신 하지만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에 과연 나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네. 그렇고 LG전자는 다른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 전장 부분에서 선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또 중국 시장에서 시안시 같은 경우에 약간 또 봉쇄 수준의 네. 이런 방역에 좀 들어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공장에는 좀 영향이 없을지. 그거는 이제 뭐 7월이니까 네. 2분기 실적하고는 연관이 없겠죠. 실적에 그렇게 보셔야 대한 될 것 부분. 같습니다. 더 넘어가서 그럼 네. 하반기쯤에 조금 영향이 네, 있을 네.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그거 그때 수준.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조금 보고 더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조금 네. 더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있는 게 코로나19 재확산 키워드가 최근에 또 네. 시장에 좀 퍼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들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종목별 영향이 있을까요? 코로나 관련해서 네. 뭐 과연 진단 키트나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서 네. 움직이는 것은 뭐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큰 이슈는 되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네. 있고 결국 헬스케어 섹터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비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과거에 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약 관련이나 뭐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코로나 관련 쪽의 주식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뭐 시장에서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수익률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수익률을 주기는 힘들고 네. 단기적으로 조금 랠리를 네, 그 주면서 랠리보다는 네.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단기적인 이슈로만 네. 이렇게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국내 시장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연동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 솔직히 굉장히 뭐 힘듭니다. 뭐 환율 시장만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환율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뭐 패닉셀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환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끝장을 볼 수도 있다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격을 한 이상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뭐 어느 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결국엔 정부 당국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시장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사실 국내 시장에 좀 제한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오늘 실적 시즌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항방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방향성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